초기 기업들은 사실은 아직 사업적인 성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투자 이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 회사의 조직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팀인지, 그리고 그 팀이 지금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동기는 뭔지, 의지는 있는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수치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하는 데 시간을 많이 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 결정이라는 게 투자를 받으러 오는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까 오는 거지, 그걸 1년이나 2년이나 시간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뭐 펀드를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운영 주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시간 투자를 오래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투자 이후에 얼만큼 사업에 기여가 될지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로서 투자한 이후에 자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을 해나가는데, 사실은 원하지 않는 밥을 떠먹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원들을 할 때 서로 호흡을 맞춰서 열린 마음으로 외부의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역량으로 삼고, 그 역량을 토대로 해서 수익이라는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직들을 선호를 하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찾으려고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자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좀 더 객관적으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뭐 학력이 좋으면 투자를 잘 받는다, 뭐 인맥이 좋으면 투자를 잘 받는다, 뭐 트렌디한 키워드를 넣으면 투자를 잘 받는다, 이런 오해들이 있으신데, 사실 초기 기업이 레퍼런스를 잘 가지고 있는 이력사항이 좋은 팀원들한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저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셨고 거기에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회사에서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력이나 어떤 레퍼런스가 중요하다기보다 객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검증해낼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잘 보여주는 곳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도 잘하는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반드시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멘토나 자문들을 주변에 많이 두시고, 돈을 아끼지 마시고,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게 많이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커피를 한 잔을 사시던 김밥을 한 줄을 사주시던 그걸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주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문을 맡았었던 회사 중에 한 곳이 이제 초기에 그 창업을 할 때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초기 투자하신 곳이 약 한 3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회사에서 이제 사무할 수 있는 공간도 주셨고,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들을 나중에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겠다 하셔서 이제 초기 창업 기업이 그곳에서 실질적인 금액 투자도 받으시고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을 하면서 창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직접적인 투자 유치를 해야 될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만나던 중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직전 투자자의 그 지분 비율이 30%가 넘어가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후속으로 들어오려는 투자사가 이전 투자사와 만나서 직접 조율을 해나가는 단계까지 됐습니다. 결론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 투자자가 그 파이낸스적인 목적의 투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오너십이라든지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뭔가 본인의 사업의 가치를 더 애드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분도 많이 확보를 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창업을 하신 분은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단지 투자를 받는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쉽게 받으신 거죠. 근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 회사가 투자를 받은 금액은 단 몇 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아이디어 단계였었기 때문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몇억 선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몇억 선이라는 게 뭐 6억이나 7억이나 이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뭐 1억이나 2억이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1억 밸류에이션을 아이디어에 받으셔도 3천만 원 지분을 그 투자사에서 갖게 되면 지분율이 3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혜택받은 부분은 많지 않지만 지분율은 그쪽이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후속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 투자자가 너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투자한 이후에 실질적인 오너가 이전 투자자라고 판단을 해서 지분율 조정을 얘기를 했지만, 이 회사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속 투자자가 용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일어난 이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투자자 간의 이런 조율이 안 되는 단계에 이제 제가 기업을 만났는데, 사실 그 이전에 투자 유치 단계가 논의될 때 만났었다면 받지 말라고 조언을 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예비 창업가들이 유사한 사례에 맞닥뜨려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학생들 창업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도 커 보이고 1억도 상당히 커 보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프로토타입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받으면 내가 되게 인정받았구나, 좋구나,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비즈니스에서 목적성이 없이 도와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누군가가 뭔가를 해준다고 할 때는 어떤 서로 간의 시너지가 있을 텐데, 그 시너지가 저 사람한테도 크면 좋고 나한테도 크면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저 사람한테만 좋고 나한테는 안 좋다 그러면 뭐 저희가 흔히 부르는 사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나갈 시간을 사업 쪽에 없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 또 맞닥뜨려 보지 않은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어떻게 내 사업에 내 지금 닥친 현안에 적용할지를 고민해 나간다면, 사실은 많은 리스크들을 초기에 해칭하고 좀 빠른 속도로 사업화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